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주 전남의 미래와 직결된 5국 3특 체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5국 3특 체제는 수도권 1국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다핵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제시한 전략적 틀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5국 3특의 비전은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소외와 낙후를 고착시키는 곤래가 될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경제, 문화, 생활 공동체로서 운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그리고 농생명 바이오산업 등 우리가 그토록 강조해온 미래의 먹거리 역시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을 때 제대로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생 없는 발전은 허상이며 협력 없는 자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와 전남이 정치적 계산과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대의 속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 전남 특별 광역 연합 추진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지난달 27일 표출 자료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가 광주시와 함께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특별자치단체, 우리가 특별광역연합 이렇게 선포식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추진 경과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됐습니까?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께 공개한 국정운영계획 5개년 계획안에 균형발전 전략으로 5국 3특 중심 혁신 거점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5국 3특의 행정 기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광역연합을 추진하게 되었고 특히 8월 1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초광역 특별회계를 개설하고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함에 따라서 연도내 설립을 목표로 해서 광주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정과제 발표가 8월 13일에 있었고 불과 2주 만에 이 선포식을 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 2주 만에 번갯불에 콩을 볶은 그런 격인데요.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공동협약서가 이 선포식 있던 날 합의하고 사인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8월 17일 날 어떻게 보면 특별광역회계가 만들고 다음 내년도부터 이 회계를 특별지자체를 통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에 맞춰가지고 그 이후에 광주시와 협의해서 기본적인 문화를 협의해서 작성해서 8월 27일 날 협약식을 했습니다. 예, 두 시장 지사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죠? 협약서에?
사인이 두 분이 더 들어가 계시죠. 네, 자세히 보시면 아,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차이는 앞에 있는 부분은 강주시하고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하겠다라는 측면인데 양자의 차이는 양 부분이 일단 그 시도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규약이기 때문에 일단 양 지자체 간에 그 설립을 추진한다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양시도 의회 의장님들이 오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설립 추진의 당사자는 양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 장으로 해서 예. 실제 협약식은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네요. 뒤에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실제 쌓이는 거는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사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립 자체를 같이 하겠다는 방침을 어떻게 보면 양 지자체 간에 약속을 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시도의회에 나중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저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예. 세부안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의회 의결을 네. 받아야죠.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칠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 중차대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 의회의 동의나 지역 주민 도민들의 의사 수렴 없이 굉장히 우리가 성급하게 선포식을 냈단 말입니다. 이 선포식이 행정 절차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자치단체 설립하는 부분이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법적 절차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저 설립에 대해서 양 시도 간의 의사가 우선시되고 그 설립을 하겠다는 양 시도 간의 그 의사를 MOU를 맺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 자체에서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도의회에 알리는 그런 절차들이 후속적으로 수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인 의장님 두 분의 사인이 빠진 것은 당연히 우리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인이 쉽지 않았을 거라 보고요. 저는 이 협약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공론화 과정, 절차와 과정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 사안에 절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차대한 행정 행위인데 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의 부분들이 향후 진행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성급하게 서둘러서 정치적 이벤트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패싱이 아니냐, 의회를 이 과정에 들레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전 비판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저 특별자치단체 설립에서 설립 이관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치권을 이관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동으로 양 자치단체 간에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사무들에 대해서 명기하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지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일단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고. 실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뉴스 보고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 가서만 좀 설명드리고 급하게 좀 추진돼서 의원님들께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규약을 만들어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의회에 설명을 지금 하러 다니는 과정입니다. 예, 저는 이게 타이밍이 잘못됐다. 굉장히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속담에 바늘 허리 깨어 못 쓴다는 이 속담을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바늘귀에 실을 꿰매지 않으면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이게 풀어지고 망가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염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 화면을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 과정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원종 의원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이 이제 국회에 찾아가서 그동안 우리 전라도가 추진해왔던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이제 국회를 방문한 장면입니다. 이때가 7월 27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산포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8월 12일 국정과제 발표도 있었겠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담당 특자도 추진부서는 반드시 이 특자도 해달라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또 5곡 3특 전략이 있었지만 이 5곡 3특 전략의 일환으로서 특자도가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을 강변을 하고 왔었거든요. 불과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님들조차도 나중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람직할까요? 특별자치도 추진은 7월 달이면 저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그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은 과제 리스트를 제출하고 설명하러 다녔는데, 저도 그 당시에 특별자치도 설치 부분이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 당시에 저도 이 시기에 설명으로 다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라남도가 특자도 정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가 8월 12일 날 있긴 했지만 실은 5곡 3특 전략은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미 정책 공약으로 박힌 바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대통령의 발언이 뭐였냐면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정책과 재정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미 공표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7월 3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정 정책의 흐름을 제대로 저는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얘기는 하셨지만 그 특자도 부분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에 대한 과제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5곡 3특이라는 부분이 그때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방향성이 특별자치단체라는 얘기를 했지만 특별자치도하고 병립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검토를 했었고, 양자다 특자도가 지향하는 바하고 특별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양자 병립 이런 아니요. 부분들 내분적으로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자도를 설명할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서 간의 정책 공유, 그리고 우리 도의 정책 혼선이 이 기간 중에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았다. 우리 실장님은 정책을 조정하는 조정실장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었고 이게 양자 간 병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7월 중순부터 이제 논의는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특자도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으로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정책 공유와 정책 일단 혼선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 공유에 대한 부서 간의 부분들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기조 실장님이니까 예산 관련도 담당하시니까 네. 그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도민 공청회, 도민 설명회, 우리 의회로 본다면 특위, 그리고 우리 시장 전남에 있는 시장 교수님들은 촉구건의안, 그리고 각 10분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발의까지 이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 정책을 폐기하면서 빚어진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이 낭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계신가요, 전라남도에? 동 정책을 폐기하게 된 게 자발적인 폐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특별자치도 부분에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도의 자치권 확대에 있어서 5곡 3특이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결정돼서 피치 못하게 지금 따라가는 과정이고 예, 저희 시장이 네.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해명과 입장이 우리 필요치 않았을까요? 공식적인 입장들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그 특자도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고 조정하면서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논의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역연합 추진을 선포한 이후에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 발표 자체 시기에 대해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정치적 이벤트에 가깝다 이런 호평도 있었고 또 굉장히 시적절한 대응이라는 그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실은 이 기존 지방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 권한의 중복이라든지 의사결정권의 제행이라든지 실제로 추진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거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우려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행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동의하신가요? 방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 자체가 헌법 117조, 11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자치법 11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는데 그 권한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양 지자체 규약에 의해서 당해 사무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어떤 자치단체 법인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법적, 제도적 정비 그리고 또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광역연합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표적인 정책적 그리고 이 필요한 현안 사례들이 저는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연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광역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칭됩니다만 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존속할 때부터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선결 조건을 냈었던 것이 광역교통망의 확충이었거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생 1호 사업으로 채택한 강주 나주 광역철도 사업이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그간 광역철도 사업을 놓고 빚어졌던 강주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번 에타 결과가 미통과로 나왔었는데 통과되지 못했던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비용 분담의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노선에 대한 그 정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양 지자체 간 최종 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그 예타 심사 과정에서 반영돼서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지난해 도정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실은 강주시가 광역철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계속 노선 변경을 고수하는 것이 이건 에타 통과에 막대한 지장을 준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1년 전에도 선 에타 통과 후 노선 변경 이게 맞다고 했는데 제가 각종 토론회에서 광역철도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이 강주시는 일부 자기 입맛에 맞는 교수님을 다 동원해서 노선 변경을 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저는 에타 통과의 가장 전적인 책임은 저는 노선 변경을 두고 나면서
시시콜콜 협조하지 않았던 강주시이다 보는데 실장 답변 안 하시던 저는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이번 1호 협약으로 MOU를 세부 MOU를 한 거는 강주시에서 그 강주 나주 광역철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요청을 해서 된 사안이라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뭐 사업부서는 아니시고 우리 그 협약 특히 이제 1호 공동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의 책임자시기 때문에 그 지금 우리 1호 상생 협약을 하면서 이것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의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달까지 노선안을 합의하겠다 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받거나 논의를 해보지 우려스러워하는 않았습니다. 부분은 강주시 내부에서도 지역 이규지가 굉장히 클 거라 봅니다. 일각에서는 백운역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효천역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주 내에서도 노선 합의가 여의치 않겠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 이 상생 1호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당초 협약 준수해낼 수 있을 것인지 더더구나 이 협약이 갖고 있는 한계 법적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갑의 이치가 아니라 갑을 병정 부 정도의 이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주시를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신가요? 강주와 같이 제가 논의 과정에 실무 논의 과정은 없었지만 마지막 협약서 과정이 있었는데 강주시에서 이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9월까지 강주시에서 노선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9월 중에 당초 협약한 대로 협약 기간 내에 쟁점이었던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국에만 맡겨둘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상생 1호 사업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실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반영이 되게 되면은 그 후에 다시 또 예타를 추진할 건데 제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할 때 당시 이제 국회에 있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설득 작업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성 논리로 본다면 예타 통과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 당시 제가 펼쳤던 전략적 대응은 강주권의 교통수산 분담률을 넣고 좀 설득을 시킨 바 있었습니다. 이 강주권의 교통 분담률을 조사해 보면은 이 승용차 분담률이 무려 93%에 이릅니다. 근데 철도, 지하철 분담률은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철도와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25% 가까이 이르거든요. 결국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을 할 수 있는 철도, 지하철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 논리로 접근할 것을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설득 논리를 건설국과 같이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광역철도는 건설비의 70%를 국비 부담을 하고 30%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의 100%가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간 국회 논의를 통해서 몇 차례 법률 개정안들이 있었습니다. 운영비 부담을 국비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그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긴 한데요. 이 운영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완화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촉구도 실장님께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지방에서 분담하면서 운영비 부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 챙겨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광역철도는
제가 살고 있는 삼터의 일이기도 하지만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광역연합의 성공 조건의 첫 번째 상생 협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계의 반영과 에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철도였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도의 그간의 벽을 헐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도청 앞 시장면이고 정경환 로드 최명수 위원장님도 저 뒤에 보이십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8년 만에 또다시 갈라서게 됐습니다. 재분리 반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측과는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지난 30여 년간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연구하는 기관의 역사는 그야말로 붙였다 뗐다의 반복이었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 입구를 사이에 두고 고성이 오갑니다. 아니 그럴 테니까 문은 열어주라고요. 어차피 이사회장 여기죠. 아니 이사회장 여기죠. 사유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연구원 재분리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시민사회 단체를 연구원 측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좀 밀치지 마시고요. 저 밀치지 마시고요. 이사회를 전후로 연구원 앞에서는 노조의 재분리 반대 피켓 시위와 나주 시민, 지역 정치권의 기자회견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안을 파악한 후 운영 혁신안부터 마련한 게 순서다. 예, 아마 그 내용을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 전 있었던 일이라 아마 따로 살펴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저는 특별광역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과 1년 만에 광주 전남 연구원이 분리된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통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전남 상세의 가장 상징적인 산물이 저는 이 광주 전남 연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특별광역연합 체제를 앞두고 이 광주 전남 연구원의 부활, 재통합을 해야 된다 보는데 실장님, 소견, 지사님 눈치 보지 마시고 한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연구원이라는 부분이 전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생이라는 부분이 두 주체 이상이 서로 잘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 몸은 두 개인데 머리는 하나인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상생을 위해서는 각자의 싱크탱크 기관을 가지고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협력안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각자의 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 강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기관은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리가 오래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과 상생을 바란다면 이 정책의 첫 단추부터 잘 끼어나가는 이 정책 싱크탱크의 통합부터 조속히 논의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광주 전남 특별광역연합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 총괄적인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 존경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예, 그 우리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사님 많은 그 생각과 고민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 광역연합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 앞으로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특별광역연합은 새 정부에서 5국 이제 3특 그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정책 사항인데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단체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더니 지방 특별자치단체를 결성을 해줘야 쉽게 사업을 줄 수 있다. 또 그런 이야기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 정부 이제 국정 과제가 5국 3특 제도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떡을 줄라는데 그릇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방시대 위원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광주시장님하고도 서로 그 문제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할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삐 하는 게 양 시도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웠는데 그러나 지방시대 위원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차피 할 바에는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의미가 없고 확실하게 지방시대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서 지방시대 위원장한테 제가 입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입회를 했고 또 이것이 그동안에 강주 전남이 여러 가지 상생 문제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은 특별자치단체 이번에 결성을 하게 된 것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5국 3특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 정부에서 5국 3특을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이야기할 때부터 제가 사실은 우리 간부 회의 때 몇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5국 3특이 되면은 우리 특자도 추진이 좀 어려워지겠다. 서로 부딪힐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고 그래서 저는 5국 3특이 이제 국정과제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부분이 예를 들면은 저희들 특자도 추진이 쉽지 않다 생각을 해서 국정과제에 특자도를 넣는 부분을 제가 빼라고 그랬어요. 건대상에서 빼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 전체적으로 서로 의견이 새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추진을 한 거고 저는 빼라고 이미 했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결국은 특자도 추진하려는 게 에너지 분야의 특자도 제주도 같으면은 제주도지사가 에너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가장 그 필요로 한 거지 에너지 허가권 3메가밖에 안 되는 것을 해상풍력 한 기도 못하는 것을 에너지 허가권을 제주도처럼 갖자 하는 의미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이제 특자도가 아니라 하나의 특례를 몇 가지 특례 그래서 에너지와 해양 분야 특례 예를 들면 부산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특화도시 특별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특자도 특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특화도시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된다 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간 촉박해서 다 양해를 못 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사님,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공론화 과정과 도민적 합의 과정들을 밟아가실 계십니까? 특자도는 그렇게 우리 특자도는 그렇다 하고 광역연합에 대해서 광역연합은 예를 들면은 그분이 저 광역 철도하고 또 바이오는 이제 의료 산업 분야는 광주 우리는 백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다면 앞으로 뭐 관광산이나 AI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분야가 있으면은 서로 특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실 일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희들 사전에 협의를 못 구했지만은 중요한 부분이라 사실은 협의를 구한 게 맞았지만은 다 못 구한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랄지 또 우리 저 기획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랄지는 제가 알기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 했으면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그 흐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충분한 논의 또 그래서 지금 1호3으로 광역철도 노선 합의는 강주시 내에서 강주시에서 합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합의가 제가 오늘 듣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지금 강주시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강주시 합의만 되면은 우리 쪽은 다 합의가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 해결될 수 있고요. 사무실도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쪽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보시고 제 말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 강주시장과 우리 지사님의 그 합의 또 그 지방시대 위원장님의 권유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특별광역연합 합의 과정에서 이 광주시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9월 2일 토론회 발언 내용인데요. 이 행정통합으로 가야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 사실상 저는 굉장히 마지못해 강주시가 광역연합 또 정치적인 일정을 감안한 합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광역연합을 거쳐서 행정통합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강주시의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짤막하게. 광역연합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광역철도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사실은 나주시도 광역철도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나주시 입장을 봐서도 광역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특별자치단체 연합이 특별광역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광주시를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 행정통합으로 연결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통합은 국가적인 틀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그래서 합하는 것이 두 양시도의 큰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 확신을 만들어야 이게 통합이 되는 것이지. 지금 특별광역연합하고 특별자치단체하고 이 통합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요. 지사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이 특별광역연합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호남정치의 맏형으로서 강주시를 적극적으로 껴안고 소통하시면서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맏형이라면 또 강주시 한입니다. 서로 상생의 파트너로서 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강주 전남 특별자치단체 추진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광역연합 수준에 머문다면 실질적 성과 부족이라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상생의 구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자 국가 균형 발전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